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1월 2일 목요일이고 최근에 시장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죠. 9월달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두 달 연속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약간의 조금의 이런 날카로워진 신경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놈 자체가 굉장히 요망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죽어라 누르다가 한 번의 반등으로 또 미소를 짓게 하고 웃게 만들어주는 거는 뭐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여전히 하방 추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진짜로 이제는 됐다 이런 안도가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포스코에서도 공매도들이 지금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뭐 윤성 FNC 아니면은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 시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랑 지금 LG 엔솔이 시총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2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테마 종목들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댓글 다실 때 2차전지 안 가요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2차전지가 안 가는 이유보다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단순하게 내가 2차전지 이거를 샀는데 이거 안 가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불장 가자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장 어땠어요? 시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2차전지가 안 가고 반도체가 그나마 좀 버텨주다 보니까는 약간의 강보합에 좀 마무리가 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2차전지가 안 가니까 시장이 어제는 시원하게 상승이 안 나왔다. 근데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때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상승적인 부분도 나오고는 있지만 2차전지도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수 탄력 자체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흥해도 배터리 망해도 배터리 아직 이 흐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결국 지수가 오르려고 하면은 2차전지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이랑 오늘 시장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결국에는 지수가 왜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는지, 결국 핵심은 2차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서도 특히 신용 이런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2차전지 중심으로 물량이 손절 매물로 출회가 됐다. 여기다가 너무 커져버린 ETF 상품 시장도 영향이 당연히 크다라고 보면은, 이 ETF가 커지면은 후행성 수급이기 때문에 상승 하락 모두 과도한 변동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포스코도 그렇고 2차전지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굳이 손절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도, 내가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를 60만원 65만원에 갖고 있어, 아니면 윤성 FNC를 내가 20만원 이하 17만 5천원 여기에 갖고 있어,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2차전지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빠질 때마다 계속 사세요가 아니라 2차전지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전부터 여러분들한테 1차 랠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2차전지는 시간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보려고 매매를 들어가면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정말 100번 이상을 해드렸어요. 근데 빠지니까 이거 언제 가요? 이거 언제 가요?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찍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샀는데 지금 당장 가요? 다음 주에 가요? 다음 달에 가요? 언제 가요? 이거 빠지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주가 빠졌다라고 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2차전지 실적 기대에
할 건덕지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가 뭔가 투자에 대해서 걷어들이거나 투자를 규모 자체를 축소를 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당연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뭔가 빠지면은 겁먹고 당연히 답답한 거는 맞기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손절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차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빠질 때마다 계속 사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기다렸다가 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쏟아지는 2차 전지 공매도 개미들 와글와글,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절반 공매도 거래대금 1위를 차지를 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업틱룰 미적용이 쏟아져 개미들 시장 조성자의 시세 조정 행위 주장, 뭐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여의도의 분위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공매도 규제 뭐 개혁 정책 나오든 말든 시행이 되려고 하면은 짧아도 뭐 6개월, 길면은 뭐 1년에서 2년 뒤에 시행이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고, 설령 규제라든지 기존의 방침을 뒤엎는다 하더라도 지금 뽑아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뽑아먹겠다라는 이런 공매도들의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가 건강해지길 바라시면은 공매도 금지 이거를 외칠 게 아니라, 공매도는 당연히 허용이 돼야 돼요. 글로벌 뭐 스탠다드에 맞춰가려고 하면은 공매도의 완전 철폐는 힘들다고 보고,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정한 공매도 문화 생태계를 우리나라도 맞춰 나가자, 잘못된 불법적인 요소들을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일시적 공매도 금지를 해달라 해버리면은 지금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무차익 공매도, 업틱룰 위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길어봐야 뭐 몇 달 잠깐 뭐 선거 끝나기 전까지만 뭐 금지를 시켜주고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뿌리가 고쳐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냥 공매도 금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공정한 공매도 문화 생태계를 우리나라도 맞춰가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나 전쟁 당사자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로 하락률을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공매도 영향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과대낙폭을 만드는 그 중심에는 공매도가 판을 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의 하락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공매도를 손보겠다 해놓고 5년 내내 손도 안 댔고, 윤석열 지금 정권에도 공매도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뱉어놓고 말뿐인 게 뭐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런 스마트해진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작된 공매도 개선 움직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은 여당인 뭐 국민의힘, 그 다음에 청와대가 공매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청와대발 공매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들 공매도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매매 비중이 23%, 에코프로 17%, 에코프로 BM 29%, 포스코홀딩스가 10%, 그 다음에 뭐 삼성 SDI가 뭐 13%. 어제 청와대 발에서 그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 애들은 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약간의 공매도가 조금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실 시장이 안정이 안 되는 거를 뭐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뭐 개인의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굉장히 열받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냉정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기다려야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또 웃으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2차 전지적 뭐 윤성 FNC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만약에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가 손절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해결이 된 다음에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다시 한번 잡았을 때 그때 우리가 비중을 추가하자. 제가 이거는 책임지고 끝까지 리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항상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시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의 표현을 빌려서 좀 결론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은 그간 득세했던 비관론 우위가 국면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의 균형이 잡혀져 가고 있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코스피 기준으로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안도의 랠리 성격의 V자 반등보다는 본격적인 증시 조정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그 레벨까지는 주가가 복원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던지 간에 정말로 실적이 괜찮고 앞으로의 실적도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지언정 절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수출 지표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7월을 기점으로 감소폭 자체를 좀 축소를 하면서 14개월 만에 이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전환을 했는데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1%였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1%, 그 다음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1%로 정말 13개월 만에 오랜만에 정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은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마이너스 13.6%였어요. 근데 10월달에는 마이너스 3.1%까지 낮춰놨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달에 9.5%였는데 10월달에 19.8%. 현대차, 기아 너무나도 실적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9.8%, 10월달에 뭐 10.4%로 약간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력 업종들의 수출 실적도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을 개선시켜 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아직 뭐 한 달 10월달이기는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뉘앙스를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실적을 보시면은 뭐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보시면은 그냥 잘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거 너무나도 좋죠. 근데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실적이 잘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내가 계속 적자를 하다가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SK 하이닉스랑 LG 엔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지금 시가총액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2위, 그 다음에 LG 엔솔이 3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통상 시총 2위는 순이익이 뒤집어지면은 역전이 되는데 지금 예상치만 놓고 봤을 때 내년에 SK 하이닉스 순이익이 5조 원대예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3조 원대다라고 보면은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턴어라운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증시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뭐 LG 엔솔이 지금은 3위기는 하지만 다시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2차 전지보다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시에 대해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두 종목이 모두 외국인 매매에 큰 뭔가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라든지 수급이 달라지고 또 시총 순위가 바뀌는지 누가 과연 2위 자리를 차지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곰곰이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또 시장을 보는 전략적인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총 2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뭐 반도체는 우리가 단타 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사우디가 월드컵 유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상 확정이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월드컵이 그 전에는 뭐 한국가 뭐 2002년도 뭐 한일 월드컵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한 국가에서 월드컵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규정이 바뀐 게 몇 개 나라를 묶어서 월드컵을 치르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32개국이 출전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출전 뭐 국가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몇몇 나라를 묶어서 이렇게 월드컵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사우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치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한번 또 임팩트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림 요렇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히림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조금 무리하지 마시고, 요런 거는 그냥 가볍게 툭툭 가주면은 땡큐, 안 가주면은 아예 침 뱉고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의료 AI 쪽, 오늘 시장에서도 의료 AI 쪽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9월 초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 어차피 모든 종목이 거진 다 밀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앞에 장사 없듯이 밀리기 전에 누가 제일 강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8월에서 9월 초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의료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뭐 루닛, 이것도 오늘 시장에서 뭐 19%의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뷰노 이런 것들도 오늘 뭐 13%의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딥노이드 이런 것들도 오늘 약간의 반등, 근데 차트가 완전히 이쁘게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올 이런 것들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5일선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의료 AI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억력이라는 것 자체가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뭔가 반등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기 전에 가장 세게 나왔던, 상승이 나왔던 그 테마, 그 섹터가 우선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런 거는 뭐 수익 내기가 그렇게까지 쉽다?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2차전지 쪽으로 마음고생 여러분들 많이 하신 거 당연히 알아요. 막 내가 추천을 했는데 뭐 내가 샀는데 안 가면은 당연히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하는 거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2차전지가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조금은 시장을 더 냉정하고 디테일하게 보셔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조금은 남들보다 더 좋은 전략을 세우고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